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소라 관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출입 스타트업 대표님을 한 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이제 수출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몇 대까지는 포워딩을 통해 가지고 수출 통관을 진행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같이 할 관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셔서 미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수출을 시작하시는 수출 스타트업 분들이 수출 통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수출은 쉽다던데요? 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세사 입장에서도 수출이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인데 그 이유는 수입 물품에는 관세율이 있는데 수출 물품에는 관세율이 없습니다. 즉 관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덜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일단 신고 단계에서 처리되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수출은 별로 이슈 없던데요? 수출은 뭐 신고하면 관세사들이 금방금방 내주던데요? 그 물품에 따라서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업무가 정말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출 신고가 쉽다라는 오해는 바로 여기 수출 신고 부분에 한해서 나온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수출 신고 자체는 정말 간단합니다. 서류 제출이나 검사 선별이 나지 않으면 수출 신고는 신고 전송과 동시에 거의 수리가 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자동으로 수리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수출 신고는 쉽더라, 수출 통화는 문제될 게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수출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업체마다 품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것들이 주로 고려가 돼야 될까요? 우선은 수출 거래 구조부터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먼저 수출 거래 구조라고 하면 일반 수출도 있을 거고 임대 수출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유형의 거래 유형이 있을 겁니다. 수출 신고할 때 그 거래 구분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추후에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작하실 때부터 그 거래 유형부터 설계를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장비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하지 않고 임대 수출을 했다가 다시 재수입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초기에 세팅을 해두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입할 때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초기에 거래 관계를 세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수출 신고를 해야지만 추후에 이런 면세를 받는다던가 감면을 받는다던가 이런 일종의 혜택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 관계 세팅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품목 분류입니다. 흔히들 수출은 HS 코드 조금 대충 분류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세사에서도 실제로 수출의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걸리지 않는 이상 조금 더 포괄적으로 품목 분류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많아요. 하지만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히 수출이 예정돼 있는 우리의 제품의 경우에는 미리 HS 코드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HS 코드가 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FTA, 관이정액 환급, 그리고 수출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HS 코드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HS 코드가 흔들리면 뒤에 세 가지가 같이 흔들린다고 보셔야 돼요. FTA를 위해서라도 이 HS 코드는 분명히 잡아야 되고 그리고 HS 코드에 따라서 요건이 있고 없고가 나뉘고 그리고 HS 코드에 따라서 간이정액 환급률 자체가 환급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잘 잡고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이슈 특히 요즘 말 많죠. 최근에 미국 관련해서는 비트켓 원산지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원산지 관련 이슈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셔야 돼요. 비트켓 원산지 그리고 특혜 원산지. 특혜 원산지는 익숙하신 FTA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원산지에 대해서 판정이 한국산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수입국에서 통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관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전략물자 이슈가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그 수출 통제라고 하죠. 전략물자 이슈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물품이 무슨 전략물자야? 라고 하실 정도로 HS 코드 기준으로 전략물자에 해당할 수 있는 세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물자랑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물품이 무슨 전략물자예요? 전쟁에 사용되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당되냐 비해당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절차가 다르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수출 허가 대상의 물품을 취급하시는 경우에는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수출 허가를 받고 수출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수출이 지연이 되고 상당히 업무에 좀 딜레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수출 허가권이 많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는 CP, 자율준수 무역 거래업체라는 인증까지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관세 환급 문제입니다. 크게 우리가 완제품을 만드실 때 투입되는 원재료를 수입해 오시는 경우 있죠.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시잖아요. 요즘은 FTA를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거의 수입하면서도 FTA를 적용해서 미리 관세를 면제를 받고 감면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못한 관세액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환급이라고 해서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첫 번째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일정 요건에 충족되시는 경우에는 수출 HS 코드별로 정해져 있는 단위정액 환급액만큼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유의점, 수출 기업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각자 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다 연계된다는 거죠. HS 코드가 결국은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고 전략물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몰려간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특히 초기 단계일수록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리뷰를 하시고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어떤 것부터 우리는 잡고 가겠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관세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출이 쉽다라는 거 절대 오해이고요. 나중에 닥쳐서 하지 뭐. 일단은 수출해주세요. 물건 내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물건 보내는 게 중요하지. 뭐 사실 그런 요건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수출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나가거나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못해서 바이어 쪽에서 컴플레인을 받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나중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수출 너무 쉽다더라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관세사는 수출 신고만 대행해 주는 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해 줄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시고 필요하신 경우에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